저 아줌마가 나 밀었어. 기찬의 집 거실에서 김한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세리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어요. 노숙자와 세리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적이 흘렀죠. 뭐라고? 세리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김하나,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저 아줌마가 나를 계단에서 밀었어요. 김한이 세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어요. 노숙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마치 뼈 속까지 차가운 바람이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김하나, 너 기억이 돌아온 거야? 노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다 기억나요. 김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줌마가 화내면서 나를 밀었어요. 세리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김한 씨,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혼자 넘어진 거잖아요. 아니에요. 김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명히 저 아줌마가 밀었다고요. 바로 그때 기찬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감도는 이상한 긴장감을 즉시 감지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기찬아. 노숙자가 급하게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김한이가 기억이 돌아왔어. 뭐? 기찬이 깜짝 놀라며 김한을 바라봤습니다. 형. 김한이 기찬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형, 나 다 기억나요. 김한아. 정말. 기찬이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넌 지금까지. 네, 바보였어요. 김한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기억나요. 기찬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한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형, 그런데 저 아줌마가 나를 계단에서 밀었어요. 기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세리가 화내면서 나를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기찬이 세리를 바라봤어요. 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리야, 이게 사실이야? 기찬아, 아니야. 김한이가 착각하는 거야. 세리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김한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저 아줌마가 밀었어요. 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김한아, 정말 확실해? 기찬이 물었습니다. 네, 형. 100% 확실해요. 저 아줌마가 지호 이야기 때문에 화내면서 밀었어요. 세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호 이야기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노숙자가 세리를 노려봤어요. 인연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구나. 어머니, 아니에요. 닥쳐. 노숙자가 세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 기찬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제인의 원룸. 제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인 씨, 뉴스 봤어요. 도윤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한이 기억을 되찾았대요. 정말요? 제인이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세리가. 네, 완전히 궁지에 몰렸을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네요. 그럼 더 완벽해지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폭로할 때 김한 씨 증언도 함께 넣을 수 있잖아요. 제인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에요. 제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전쟁을 치르러 가는 사람이 무기도 없이 갑니까? 무기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충격적인 증거 파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명중률이 완전 100%인데 제인이 예고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그쪽 과거 폭로하겠다고 공지 올라온 거예요. 이거 뭐 거의 예고 살인이네. 오전 기찬의 집. 세리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김한의 폭로 이후 집 안 분위기가 최악이 되었어요. 세리야, 어디 가는 거야?
기찬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 있을게 세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어. 세리야, 당신도 나를 의심하고 있잖아. 세리가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됐어. 세리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볼게. 세리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기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폭로월드에서 저희 회사 관련 예고가 올라왔어요. 기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기찬이 급하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폭로월드 영상이 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폭로월드입니다. 오늘 오후 한국 사회를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폭로의 대상은 YL그룹 황기찬 회장과 강세리 씨입니다. 세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살인, 불륜, 유괴, 아동학대. 그리고 최근 발생한 살인 미수까지. 모든 진실이 오늘 오후 공개됩니다. 영상이 끝나자 기찬과 세리는 말을 잃었어요. 기찬아, 우리 죽었어.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윤희의 치킨 가게. 윤희와 오성이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폭로월드가 YL그룹 관련 충격적인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삼촌 말대로 저만 믿으세요. 윤희가 도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에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게 할 거예요. 누나, 드디어 시작되는 거야? 오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랑 제인 씨가 준비한 거야.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도희야, 이제 엄마가 너를 죽인 놈들을 혼내줄 거야. 정오, YL그룹 사내 카페테리아.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폭로월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우리 회사야. 회장님 완전 끝났네. 폭로월드가 틀린 적이 없잖아. 제인이 혼자 앉아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이 제인 옆에 앉았어요. 제인 씨, 반응이 대단하네요. 네,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그때 기찬이 카페테리아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제인이 기찬을 발견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제인이 도윤에게 속삭였습니다. 폭로월드 너트 보고 확실해. 기찬이 다가오려 했지만 제인의 차가운 시선에 멈칫했어요. 오후 제인의 원룸. 제인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폭로월드 라이브 방송 준비 화면이 떠 있었어요. 제인 씨, 정말 시작하는 거예요? 도윤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인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제인이 책상 위의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은호, 그리고 도희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제인이 깊게 숨을 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인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음성 변조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저는 폭로월드를 운영해온 강제인입니다. 화면 앞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대박! 강제인이었어. YL그룹 회장 부인이잖아. 이거 완전 복수국이네. 오늘 제 남편 황기찬과 강세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개하겠습니다. 강세리 씨, 안녕하세요. 한편 기찬의 집. 기찬과 세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제인이가 세리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불가능해. 제인이는 기억상실이었는데. 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찬아, 우리 완전히 당했어.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할 것은 제 아들 은호의 유괴 살해 사건입니다. 제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이 나타났어요. 홍만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세리 씨, 정말로 하는 거예요? 이어서 세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해야 해. 그 애가 없어져야 내가 살 수 있어. 세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조작이야. 다음은 김도의 살인 사건입니다. 화면에 블랙박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세리의 차가 의도적으로 도희의 차를 들이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죽음에 관한 진실입니다. 규철의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찬아, 구급차를 불러줘. 이어서 기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운명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공개할 것은 최근 발생한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화면에 김한이 계단에서 떨어지는 CCTV 영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 황기만 씨의 직접 증언입니다. 김한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황기만입니다. 강세리가 저를 계단에서 밀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세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여러분이 보신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곧 체포될 것입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세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망가야 해. 세리가 급하게 방으로 뛰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세리야, 어디 가는 거야? 기찬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어. 세리가 옷가지를 가방에 막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라도 살아야겠어. 세리가 기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끝난 거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세리가 뒷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경찰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기찬이 체포되었습니다. 강세리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리가 필사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세리가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나타났어요. 동남아시아 가는 가장 빠른 항공편 주세요. 하지만 곧 공항 경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강세리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무죄예요. 세리가 발버둥쳤습니다. 제인이가 모든 걸 조작한 거예요. 세리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제인의 원룸. 제인과 도윤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강세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제인이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네요. 제인 씨, 정말 대단해요. 도윤이 감탄했습니다. 도윤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네, 드디어요. 도희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저녁 경찰서. 세리가 조사실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모두 조작이에요. 세리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모든 증거가 세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서 면회실. 제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기찬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제인아.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황기찬 씨. 제인이 존댓말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요. 사고 후에 깨어났을 때부터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네, 전부 연기였어요. 당신들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죠. 제인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한 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어요. 은호를 왜 죽였어요? 아버지를 왜 죽였어요? 회사가 필요했어. 회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죽인 거예요.
제인아, 이해해줘. 이해하라고요. 제인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해하라고요. 제인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할 말 다 했어요. 제인아, 가지 마.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예요. 제인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인아, 제인아. 기찬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도희의 영전 앞. 도윤이 혼자 앉아 도희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희야, 형이 드디어 해냈어. 너를 죽인 놈들이 모두 잡혔어. 뉴스에서 기찬과 세리가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맞지? 도희야. 저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인 씨가 정말 대단했어. 완벽하게 계획해서 저놈들을 무너뜨렸어. 도희야, 이제 편하게 눈 감아도 돼. 범인들이 다 잡혔어. 정의가 실현됐어. 한편 윤희의 치킨 가게. 윤희가 도희의 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희야, 엄마가 늦었지만 해냈어. 너를 죽인 나쁜 놈들이 다 잡혔어. 보람이가 할머니 곁으로 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보람아, 할머니는 기뻐서 우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 벌 받게 돼서.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같은 시각, 도윤의 집. 도윤이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인 씨, 정말 끝났네요. 네, 드디어요. 도희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도윤 씨,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았네요. 그날 밤, 도윤의 방. 도윤이 도희의 일기장을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뭔가 큰일을 발견한 것 같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용감한 김도희니까.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오빠가 말했잖아. 그래, 도희야. 정의가 이겼어. 너의 용기 덕분에 정의가 이겼어. 도윤이 창문을 열었어요. 도희야, 잘 자. 이제 정말 편히 쉬어. 길고 괴로웠던 복수가 드디어 끝났어요. 도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검찰청. 제인이 도윤과 함께 재판 준비를 위한 추가 증언을 하러 왔어요. 제인 씨, 준비는 다 되셨나요? 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법. 드디어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제인이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어 다행입니다. 기찬과 세리가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살인 등 혐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황기찬은 제 남편이었고 강세리는 남편의 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은호와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기억 상실인 척 연기했습니다. 도윤과 윤희도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어요. 기찬이 피고석에 섰습니다. 강규철 회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세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판결 선고일. 피고인 황기찬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세리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제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기찬과 세리는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법정 밖. 제인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제인 부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제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윤이 제인 옆에 섰습니다. 도희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이겼습니다. 윤희가 보람이를 안고 있었어요. 보람아, 엄마가 천국에서 웃고 있을 거야. 나쁜 사람들이 벌 받았어. 6개월 후 YL그룹. 제인이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와 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제인아, 올해 수익이 작년보다 30% 증가했어. 정직한 경영으로 돌아가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네. 아버지가 원하셨던 회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인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누나, 도윤 형이랑 윤희 이모 오셨어. 제인이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실 소파에서 모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 씨, 새 직장은 어때요? 제인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어서 보람 있어요. 도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도희도 기뻐할 거예요. 윤희 이모님은 가게 운영이 잘 되시죠? 네, 보람이 교육비도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인 씨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제인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인이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어요. 그날 저녁, 도희의 영전 앞. 제인, 도윤, 윤희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희야, 이제 정말 편히 쉬어. 도윤이 사진에 말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정의가 실현됐어. 제인이 은호 사진을 꺼내 도의 사진 옆에 놓았어요. 은호야, 도의 누나랑 함께 하늘에서 지켜봐. 엄마가 열심히 살게. 윤희가 보람이를 안고 있었어요. 보람아, 엄마와 은호 오빠에게 인사해. 엄마, 은호 오빠 안녕하세요. 보람이가 사진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랑 이모들이 잘 돌봐주고 있어요. 모두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의 눈물이었어요. 1년 후 서울구치소. 기찬이 면회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노숙자마저 아들을 포기했고 승우도 형을 외면했습니다. 세리 역시 다른 면회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전히 고립된 채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어요. 반면 제인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인의 집. 제인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제인 씨, 오늘이 은호 생일이죠? 네, 고마워요. 제인이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가 살아있었다면 10살이 됐을 거예요. 분명 착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을 거예요. 제인이 은호 사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은호야, 생일 축하해. 제인이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내가 원했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 하늘에서 지켜봐 줘. 제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복수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에필로그. 제인이 YL그룹 회장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어요. 윤희는 치킨 가게를 확장해서 보람이를 훌륭하게 키워나갔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반면 기찬과 세리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쳐야 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고 선량한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제인의 완벽했던 복수가 마침내 진정한 평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아픔은 영원하지만 그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만으로도 제인은 만족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제인은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만난 것은 또 다른 복수가 아니라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